금요일입니다. 조선일보 그 특정 보도에는 말이죠, 이런 제야의 글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2천억대 용인 물류단지를 로비를 했는데 이 문재인 정부 고위직으로 지금 수사가 조용히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시대에 높은 사람들이 해먹었다? 그 얘기입니까? 사업가 박 씨가 노웅래 이정근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장관 등의 청탁 의혹이 있다 하고 사업가 박 씨가 그렇게 아마 진술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정근이라는 이 사무부총장 했던 여성은 도대체 어떤 여성이길래 이렇게 막강합니까? 처음에 저는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여성인데 막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중진 노웅래 의원 국회 사무실을 지난 16일 압수수색한 건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노웅래가 사선 의원인데 압수수색을 해도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직에 2급밖에 안 되는 정진상이 김용이 압수수색 받을 때는요 철문 샷다도 내리고 의원들이 방벽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때는 아무도 말 한마디 없이 침묵. 아주 지주군도 조용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벌써 민주당도 썩었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제가 노웅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 비교를 하는 거 보세요.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검찰은 말이죠. 검찰이 수사한 걸 갖다가 이 조선일보가 전부 다 종합 취재를 해보니까 노웅래 의원은 사업가 박 씨 아내 조모 씨를 통해 가지고 2020년 2월 발전소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같은 해 3월 달에서 7월 사이에는 용인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태양광 사업 지방국세청장 인사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 등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1천만 원씩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서 용인 물류단지 개발 청탁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중릉리 일대 67만 3,426평방제곱 약 20만 평이나 되는 거대한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용인 스마트 물류단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575억 원인 이 사업은 현재 착공 직전 단계라고 하는데 검찰은 용인 물류단지와 관련된 박 씨의 로비가 실제 통했다는 바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 관여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국토부 장관 등을 수사선상에 지금 올려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고위직들 그 위로는 없겠죠? 네. 대통령은 관계 안 했겠죠? 문재인은 관계 안 했겠죠? 예. 검찰은 물류단지 로비가 두 갈래로 진행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갈래는 노웅래 의원을 통한 것인데 사업가 박 씨의 아내 조 씨가 2020년 3월 14일 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방문해서 용인 물류단지에 대한 국토부 실수요 검증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에게 신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 땡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노 의원 압수수색 영장에도 적시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물류단지 사업이 진행되려면 적어도 국토부 산하 실수요 검증위원회에서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야 됐는데 물류단지가 실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지를 국토부가 판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A사는 2020년 2월 국토부에서 실수요 검증을 요청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검증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물류업계에서 실수요 검증 절차가 까다롭고 검증위가 자주 열리지 않아 통과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 파다했는데 사업계 박 씨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A사 대표로부터 실수요 검증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에 나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비의 다른 한 갈래는 이정근 그 구속 기소된 여자 사무부총장, 이 막강한 여자 도대체 미스테리입니다.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한 건데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는 사업가 박 씨가 2020년 3월 13일 이 전 부총장 계좌로 5천만 원을 입금한 직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지연되고 있으니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거를 이 전 부총장이 승낙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 이 여자 세네요, 세. 이 여자 아주 셉니다. 이 전 부총장은 이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자금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9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A사는 6개월 뒤에 2020년 9월 실수요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이야, 막강합니다. A사는 당시 설립 1년도 안 된 신생업체인데 통과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씨의 로비가 성공한 정황이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 의원과 이 전 부총장의 부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국토부 장관이 실제 관여했는지가 규명돼야 할 것이다. 지금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박모 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다. 그 부인은 봉사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고 얼굴조차 모르는 박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조사해보면 이제 알겠죠.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사업가 박 씨가 지난 6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노 의원은 집사람과 코트를 선물할 정도로 친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누가 진실일까요? 자, 노웅래도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진상이 오늘 구속영장이 떨어지느냐 기각되느냐 문제입니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재명은 오늘부로 땡입니다. 그는 기가 탁 꺾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기가 꺾인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꺾인다는 얘기는 민주당이 바로 오늘을 기폭제로 해서 완전히 깨지는, 잠정적으로 물밑에서 깨지고 있는 그 파열음이 고요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 참 민주당이 문제입니다. 169석, 이 괴물 같은 이 169석을 이제 절대로 이것을 1년 반 동안 더 끌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벌써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들은 반성이라든가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더 강하게 뭉개고 나가는 그런 공격 스타일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구잡이 입법으로 국민의 뜻, 정권 교체를 완전히 대선 불복을 하는 이런 형태의 입법 169명을 그대로 놔둘 것인가? 또 당하고 1년 6개월을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봤죠. 검사, 판사를 처벌하는 왜곡처벌법까지 만들었습니다. 왜곡처벌법.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문재인과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재판에 수사를 한 사람들은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검수완박도 부족해서 이제 감사완박을 했습니다. 감사원을 완전히 자기들은 할 수 없게끔, 감사를 못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독재국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